Nice Game TV. Please don't stop the music. Please don't stop the music. 본격 김일분 짝짓기 프로그램 라디오스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훈 관람객 중에 마음에 드는 관람객이 있더라고요. 네. 일단 야 너 남아라.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별명도 붙여드렸어요. 강동원 닮았는데 깜에서 깜동원. 깜동원. 강동원 닮으셨어. 깜동원님이 오셨어요. 네. 근데 오빠 좀 조금 네. 그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랑 같이 도산타워 2. 그건 또 같이 플레이하시고 좀 많이 좀 참여율이 좀 높으신 오타쿠요? 네, 부처 앤섬님. 네. 그 뭐 지금 LOL 랭이 어떻게 돼요? 골드 5요. 무간지옥에 빠져 계신. 그 빅토르 장인. 네. 한 번씩 자기 닉네임 같은 거 뭐. 전 게시판 닉네임은 로드란이고요. 로드란. 네. 잠깐만. 로드란 네. 여동생 아닌가 그분이? 네. 아무튼 사연 올린 적 있죠? 네, 라디오 스타일로 또 올렸어요. 호주 네. 한국 온 거예요? 네. 그래 또 내가 기억이 나요. 네. 로드라님도 오셨어요. 오늘 네임드 통출도 그다음 옆에 분 저는 게시판 닉네임 파우더스 91로 해가지고 파우더스 9일이요? 네. 무슨 뜻이에요? 그냥 워크 때 쓰던 아이디 워크 때부터 쓰던 아이디. 영어로 파우더스 9일. 생일 때마다 이제 라디오 스타일 사연 보내고 있어요. 그래요? 어. 오. 지금 여자친구 있어요? 네. 무슨 일이 생겨야 무슨 일이 그래서 생기면 사연을 못 올리고 있다는 건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마지막에 계신 네. 게시판 닉네임 장평안 쓰고 있어요. 장평환. 잠깐만 장평환 네. 많이 본 닉네임. 엄청 많이 본 닉네임인데 내가 며칠 전에 봤는데 저랑 어제 게임하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반가워요. 이렇게 엄청 네. 신났어 얼굴에 그냥. 그러니까 다들 어. 이렇게 좀 등치도 크시고 옷도 되게 깔끔하게 잘 입으셨고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다요. 물론 저쪽에도 선택권은 있습니다. 네. 장평환 야짤 올리는 분이래요. 맞아 저 유나짤 올리는 윤아요 윤하요. 윤하? 윤하. 맞아. 그 예전에 저 엠로그 게시판에 그 윤하자로 도배해 주신 적 있으시죠? 맞아. 윤하짤이랍니다 여러분. 야구 아니고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그 장면 유명한 장면 있어요. 그 일본에서 촬영한 그 가슴이 무조건 크기.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네. 자막 나와 있다 그거 맞죠? 네. 윤하 좋아하시고. 오늘 유명하신 분들 많이 오셨네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소개해드렸고요. 여러분도 보러 오세요. 네. 라디오스타 계속 공개 방청하니까. 인증 좀 하시고요. 사실 여기 한번 오시면 저희가 그런 거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보통 이런 거 핑계에 의해서 많이 하는 건데 한번 찾아오고 저희가 어떻게 준비해놓고 어떻게 일하는지 대충이라도 한번 보고 가시면 잘 안 까요. 불쌍해서 잘 안 까요. 네. 그러니까 특히 모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검은뱀님, 그 다음에 맨드로님, 네. 그 다음에 정지객님, 뭐 이런 분들 좀 오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네. 얘네도 사람이구나. 네, 한번 와서 고생하는구나. 네, 좀 오세요. 제가 아메리카노라도 한 잔 네, 그래요. 사드리고 싶어요. 누굴요? 그분들에게. 이분들은요? 갈까요? 오, 신났네요 오늘. 그러게요. 그리고 또 현장에 오신 분들 또 이렇게 날도 덥고 지치실까봐 네. 저 이렇게 목 축이실 수 있게 음료수도 드실 수 있게 준비해놨거든요. 네, 그거를 네. 준비는 했어요. 근데 돈을 내고 드셔야 돼요. 아까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도 준비해 오셔야죠. 동전 준비해 오시고. 네, 저희 자판기를 놨는데 네. 저게 뭐라 해야지 저희가 음료수만 사고 자판기는 임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판매량이 안 나오면 3개월 있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가격은 대신에 편의점보다는 저희가 괜찮게. 싸죠? 네. 네. 그러니까는 뭐 여러분 목만 목 아니고 저희 목도 목이거든요. 네네. 하나 왜- 뽑다 보면 저희 생각도 나면 하나 더 뽑으시고. 그 자판기가 냉장고예요. 저게 제가 몰랐는데 다 뜯어보니까 이번에 제가 용역을 위해서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네. 뜯어봤는데 저 안에가 냉장고예요. 그래서 네, 시원하게. 시원해요. 네. 여러분 많이 드시고요. 네. 그래서 하나 끝까지 앉아 계시네요. 드립 생각나는 거 잡았어요. 뭔데요?
그래서 여기도 나 때문에. 아, 여기 납땜한 거냐고요? 아, 용역업체라서. 네. 주로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빼먹는 네. 냉장고입니다. 또 한번 드시러 동네 아저씨 한분 오셨는데. 바트님이 또 이렇게 한번 오셨는데 주로 직원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이디어는 있어요, 사실은. 아이디어? 네, 자판기 관련된. 있어요. 근데 그거 포인트나 이런 거 좀 제대로 기획이 되면 아마 여러분 여기 와서 자판기 뽑아 드실 때 뭔가 좀 이벤트. 그거 같은 자체가 거. 게임. 블라인드 핑 얘기도 있었어요, 제가. 자판기를 검은색으로 다 갈아버려요. 가격은 다 1,000원이에요. 가격은 평균가 같은 거. 누르면은 1,500원짜리가 나올 수도 있고, 500원짜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음. 괜찮죠? 그래서 막 이렇게 1,000원 딱 넣으면 BGM도 딱, 픽밴 부금 딱 나오고. 빰빰빰빰. 괜찮죠? 뭐 괜찮아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저게 철거되기 2개월 반 남았습니다. 지금 빨리 즐기세요. 지금 빨리 네. 꿀 빠세요. 자, 그럼 뭐 어떻게 무슨 코너부터 진행하나요 이번에 우리가? 요번에 뭐 노래 준비해오라면서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이벤트로 저희 그동안 저번 지난번 네. 구견제죠. 저희가 오기 구견제에서 이벤트를 했었는데 저희는 다른 이벤트를 좀 준비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쿨기애님께서 노래를 부르실 겁니다. 제가 노래를 합니다. 네, 그 노래 가수와 제목명을 맞추시는 게임입니다. 네. 누가요? 시청자 어떻게? 여러분께서 저희 커뮤니티 가셔서 뭐였지? 라디오스타 방송 게시판이라는 게 있어요. 밑에 라디오스타 게시판에 가시면 커뮤니티에 방송 게시판이 지금 통합 커뮤니티 말고 네. 방송 게시판이 게시판. 있어요. 거기서 그걸 따로 눌러서 들어가셔야 네. 돼요. 방송 거기에 게시판에 라디오스타가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라디오스타가 있는데 거기에 비공개 글로 비공개. 가수명과 제목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상품은 뭐죠? 사은품은 저희 사은품 뭐 주죠? 사은품 뭐 줄까요? 연극표 주나요? 상품은 주나요? 우리 일부님 침 흘리는 거 카톡 사진 보내드릴게요. 황금가지에서 네. 준비해주신 책과 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된 연극표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표는 이제 저희가 8월 1일부터 드릴 수 있으니까는 일단은 그래서 책 일단은 침 흘리는 사진 드릴게요. 아니, 왜냐면은 아프리카를 보니까 여비제들이 그런 거라더라고요. 뭐요? 별풍선을 100개를 쏘면 사다리 타기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꽝이 있고요. 네. 춤춰주기, 오. 뭐 모닝콜 해주기, 카톡 사진 하나 찍어서 보내주기, 오. 막 이런 거래요. 오.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를 도입을 해서 침 흘리는 사진. 심라진 보내주기. 네. 찌라빠빠 쳐주기. 꽝. 네. 뭐 그런 거. 침 흘리는 게 궁금하신 분들은 컨텐츠샵에서 라디오스타 지난주 거 받아보시면은 어쨌든 여러분 책 드려도 안 읽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주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맞추는 게 재밌는 거니까 하세요. 네. 좀 빨리 하세요. 하시면 돼요. 노래할게요. 준비하셨나요? 했죠? 네. 근데 제가 노래를 제대로 부르진 않을 거예요. 네. 일부러죠? 네. 일부러. 일부러예요, 여러분. 제가 노래를 일부러 제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제가 모르는 그러니까 인트로 부분인데 안 듣고 왔어요. 노래를 몰라요. 가사 정도만. 가사는 이렇게- 정확한 거죠. 네, 가사는 정확합니다. 써왔어요. 네. 가사는 정확할 아,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네이버에 검색하지 마세요. 그럼 노잼이니까. 노잼이니까. 아, 그러네. 그게 있네. 제가 부르겠습니다. 제목과 가수를 남겨주신 선착순으로 주나요? 아니요. 그럼요. 사다리 탈 거예요. 맞추신 분들을 이렇게 통해서 사다리를 탈 거예요. 그래요? 네. 그거는 혼자 할 건가요? 이렇게 방송으로 할 굉장히 번거롭게 만드시네요. 그러니까요. 선착순으로 줘요. 그럴까요? 네. 네. 그럼 이렇게 하죠. 몇 분 드릴 건데요? 총 5분. 5분? 5분, 오케이,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아, 선착순 세 분. 선착순 2명 이런 주고 거를 미리 정해오세요. 선착순 2분 드리고 하나는 추첨해서 드릴게요. 아,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사연을 2개 받았으니까 3분을 드려야 돼. 아 그래요. 그렇게 5명 만들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선착순은 2분, 나머지 한 분은 그 뒤로 올리신 분들 중에 또 한 분 추첨해서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런 추첨하면 거 문제가 생기니까 오빠가 추첨하세요. 이런 아니요, 거 직접 하면서 하세요. 뭐 지금 그럴까요? 여러분 그 검은뱀님이나 맨드로님이 코그낭님 이런 분들 지금 게시판에 뭐 1분이 준비 안 했네 이런 거 쓰시려고 그 글쓰기 버튼 누른 거 지금 내 소리가 들리는데 아, 이게 들리는데 말이 안 나와. 이것도 별것도 아니니까 여러분 이따 이거 갖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른 커뮤니티에 낚인 김일분 사건 네. 이러면서 업데이트 하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네. 아, 제가 뭐 예전에 말씀드린 거였잖아요. 네네. 이게 안 되는 거라. 네? 네? 말이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지금은 네. 아직 그
그 옹알이 중. 네, 한글을 더 배워야 될 타이밍이라서 그럼 노래할게요. 노래 가겠습니다. 내가 나이기를 바랬던 것만큼 많은 것을 원하지는 않아. 알 수 없는 이 아쉬움들은 그리움의 새 마음일 뿐. 짧았던 우리의 시간은 오랜 아픔으로 남겠지만 에이, 모든 것이 변할 순 없잖아. 네. 소중했던 우리의 기도. 자, 여기까지 불러드리면 될 것 네. 같아요. 일단 장르는 레게고요. 네. 지금 제가 걱정한 게 뭐냐면 제가 한두 마디 부르면 채팅창에 막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노래를 너무 잘했나 봐. 안 올라.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정답은 채팅창에 적으시지 마시고요. 나이스게임팀 네. 홈페이지에 방송 방송 게시판에 게시판. 시민국의 라디오스타 레게 파티. 네. 아니고요. 라디오스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핫소스 가게 두어라. 저희가 두 분 추첨해서 두 분 선착순으로 정답 맞히신 분 드리고요. 한 분은 저희가 추첨해서 랜덤으로 드릴 거고 네. 1분이가 할 거예요. 제가 이 노래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들으면 모두가 알아요. 저도 그 부분을 알아서 2부가 끝날 때 그 끝나는 송이 나오면 제가 마지막에 그 하이라이트 부분 들려드리면서 아.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힌트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왜요? 뭔지 알아요? 무슨 노래인지 알아요? 저도 모르겠는데. 알 수가 없어요. 못 맞추 3명이 안 나올까봐 그래요. 네, 마지막 이벤트일 것 같아요. 네. 시청자 사연이 2개 있어요. 오, 사연. 시청자 사연. 네, 시청자분들께서 사연을 몇 개 올려주셨더라고요. 이거 진짜 웃긴데. 제가 아래 거 읽을게요. 제가 아래 거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빠가 이거 읽어주세요. 네, 제가 첫 번째 거 읽을게요. 과연 지금 하는 일로 먹고 살 수 있을지가 고민입니다. 라고 누가 올려줬는지는 아직 안 익명. 쓰였는데 익명님께서 네. 익명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저는 27살에 판타지 소설을 쓰는 작가입니다. 고등학교는 실업계를 나왔고요. 대학은 가지도 않았고요. 스스로의 힘으로 소설을 쓰고 출판도 했습니다. 현재 계약을 하고 작품 구상 중이기도 하고요. 원래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에 기획이나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글 쓰는 게 재밌어서 이쪽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가라는 직업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먹고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계약을 하고 출판을 했다고는 하나 제게 들어오는 돈은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만약 혼자 산다고 할 경우 생계유지는 절대로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나마 이것도 책이 출간됐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최저임금, 만약 제가 최저임금에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전 소원이 없겠습니다. 오죽하면 친구들이 너는 글을 써서 돈을 버는 것보다 게임을 해서 돈 버는 게 낫겠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계약을 하지 못했을 때는 글을 쓰면서 중간중간에 게임으로 돈을 벌어 용돈을 썼을 정도입니다. 게임으로 무슨 돈을 벌까요? 템. 니지 뭐 템. 공장 돌리셨겠죠. 디아3로 뭐 땡기고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게임이나 방송기획, 시나리오 쪽으로 일자리를 알아볼까 싶기도 하지만 이쪽은 또 진입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실업계획 고졸입니다. 학벌과 인맥 전혀 없고요.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제 이름으로 출판한 소설이 있다는 것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앞으로 내가 이 일로 먹고 사는 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다른 길을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만 더 참고 버텨볼까요? 그냥 밤에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우울해서 적어보냅니다. 라고 익명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보통 이런 사연에서는 완전 돌직구 날려서 다른 분 이야기 좀 먼저 들어보고 하는 게 낫지 않나. 제가 또 문예창작 학과잖아요. 예. 네. 비웃으셨어요? 아니요. 웃겨? 어제 여자친구 해줬던 재밌는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근데 네. 저는 순수 소설인데 이분은 장르 소설인데 네. 이게 장르 소설은 다른 소설과 다르게 이렇게 대부분의 장르 소설가들은 한 달에 한 권을 출간 주기를 목표로 잡아요. 네. 그래야지 조금 먹고 살만하거든요. 그쵸, 꾸준히 해야죠. 김성모처럼. 근데 찍어내야 이거 돼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은 저희 나라는 진짜 글 쓰고 먹고 저희 살기가 나라는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글 쓰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게다가 학교도 이게 대졸이어도 학벌에 따라서 또 엄청 다르거든요. 그걸 안 하려면 등단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등단하기도 또 엄청 힘들어요. 근데 이분은 등단을 하셨다고 하시고. 등단은 안 한 거죠. 책을 냈다고 해서 등단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무슨 이름 있는 대회에 나가서 아, 그래요? 네, 저 그거 몰랐어요. 상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자원급제를 해야 되는 이름 있는 게임 대회에서 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장르 소설 공모전이 뭐가 있나. 아 한번- 본인도 하려고 그랬었어요? 아니요. 이분을 위해서? 네, 아, 이분을 이분이 위해서? 저랑은 오. 다른데 근데 또 장르소설 공모전도 많이 없더라고요. 일단 제일 큰 거는 조선일보에서 하는 판타지 문학상. 그게 상금이 1억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바로북에서 하는 장르 소설 공모전인데 이거는 8월 30일까지 한대요. 아, 이분 위해서 지금 정보 드리는 거예요? 네. 와. 이런 아까 글 쓰시던 분 삭제하고 이런 걸 좀 써주세요. 와 김일분 이런 준비 많이 공모전 했네.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알리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일반 장르소설 카페 같은 데 가셔서 주기적으로 올리셔서 자기 네임밸류를 올리시는 것밖에 없어요. 오. 코그당님, 검은뱀님, 맨드로님,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여러분들 이분이 그래도 준비했네라고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리고 책을 근데 보통 한번 이런 타임엔 바빠서 방송 못 보셔요. 아니요, 그분들 제가 그 회원 정보도 봤어요. 네. 그 MP 유저분들이시고 네. 대부분의 방송을 다 챙겨보시는 분들이에요. 생방으로. 네. 그다음에 소장 가치가 있는 것만 다운받으시는 분들이에요. 네. 말씀하세요. 장르 소설에 대해서도 솔직히 저도 좀 문외한이거든요. 네, 문외한, 근데, 네. 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왜냐면 저희도 힘들어요. 근데 27살에 판타지 소설을 쓰는 작가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판타지 소설이라고 하면 좀 약간 업수위 여기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있어요.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애들 보는 글 너무 이렇게 조금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맨날 막 이제 안 본 지가 오래돼서 검에서 막 빗나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막 여기 중세로 갔다가 막 퓨전 판타지 막 이런 거 하고 무술도 배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60갑자 내공도 막 쌓고 막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기현을 만나고. 그래서 약간 내용적으로 좀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약간 없이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글은 전문성은 없어요. 뭐 시집 내고 그런 거 그 뭐 이름 있는 시집 봐도 그냥 우울증 걸린 사람이 쓰는 거 그게 찌끄린 거지 뭐 엄청 이렇게 막 좋지 않아요. 오빠는 시를 볼 줄 몰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 다행이네요. 혹시 몰라서. 창작물, 컨텐츠를 만든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거를 찾아주고 거기서 감동이나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뭐 기현이 소설 개판인 거 다 너도 나도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재밌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그거는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일본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임밸류 쌓는 것도 좋아요. 대신에 이렇게 판타지 소설 같은 경우에는 캐주얼하고 대중소설, 대중예술의 하나잖아요. 완벽하게 대중성을 갖추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소설 말고 잘 팔리는 소설을 쓰는 거지. 김성모처럼요. 김성모는 그냥 찍어내잖아요. 양으로 승부하고 대신에 지금 잘 나가는 거 스타 잘 될 때는 스타크래프트라는 만화도 그렸었고요. 드라군. 그러니까 그때 그 시대 분위기에 편승해서 막 찍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또 뭔가 이제 글 쓰는 사람으로서의 뭔가 그 예술가적인 그런 자존심을 많이 구겨야겠지만 일단은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아니면 아예 반대로 완전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대학교도 안 나왔고 뭐하고 하는데 사실 대학교 안 나오고 고등학교 때부터 글 써서 7년 8년이면 그래도 꽤 긴 경력이잖아요. 누구보다도 문장력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전문성 있는 공부를 해서 얘는 글을 정말 잘 쓰는구나. 근데 글은 전문성 배우기가 정말 힘들어요.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제 회의를 느꼈던 게 뭐냐면 대학 교수님들이 자기의 스킬을 숨겨요. 안 가르쳐줘요. 왜냐면은 가르쳐줬는데 주무신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 그건 자기만의 무기예요. 왜냐면 그 교수님들도 글을 쓰는 분들이라 잘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네, 그래서 저희들끼리 알아내야 돼요? 네, 공부하고 따로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럼 공부 더 잘 되겠네.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을 했죠. 근데 이거 장르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 어렵다. 네, 어렵죠. 혼자 해야 되니까. 그리고 게임 방송 기획이나 시나리오 말씀하셨는데 그 제가 게임 회사에서 일을 했잖아요. 지금 하시는 일이랑 완전히 다른 거고요. 글 쓴다고 뭐 거기에서 뭐 소설에서 시나리오 쓰고 이런 거랑 완전히 관계가 없고 어차피 그 뭔가 세계관을 만들고 무슨 캐릭터가 어쩌고 설정을 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실 거예요. 만약에 들어가신다면 그런 거 하면 아무도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글 쓰세요. 게임 회사에서 그 기획에 뭐 백그라운드 쓰는 거는 진짜 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거는 많이 달라졌어요. 요새는 게임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 문창과에서도 요새 뛰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게임 스토리가 중요한 그 게임 장르가 있어요. 장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장르를 안 만들어요. 그래서 유학을 가죠. 요새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 나오는 뭐 스토리 게임이나 아니면 뭐 심지어는 방탈출 같은 그런 거에도 스토리 만들어서 뭐 캐서링 같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 게임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걸로 돈을 엄청 많이 버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저는 이 길을 포기했어요. 글 쓰는 걸? 길을. 잘하셨어요.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거 글 쓰는 거나 그림 그리는 거는 약간 좀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노력을 많이 한 것도 있지만, 아트 쪽은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당시 한 학년이지만 저도 엄청 열심히 연습을 했거든요. 달라요. 생각하는 거 자체가 달라요.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 자체가 다르니까. 그런 거 보고 좀 많이 좌절하셨구나. 그 예술 쪽 하는 사람들은 이거 말씀하셨지만 먹고 살기도 힘들다. 뭐 미술, 음악, 뭐 이런 창작물들, 아트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대부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제일 괜찮아요. 맞아요. 이걸로 돈과 연관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산으로 갑니다. 근데 뭐 물론 그 격차가 또 인기 분야냐 아니냐에 따라 또 다 다르고 하겠지만은 저는 그런 재능 문제는 사실 어느 일이든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도 뭐 저렇게 말해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두 번째 문장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뭐요? 저는 27살에 판타지 소설을 쓰는 작가입니다 하면 됐지. 고등학교는 실업계를 나오고 대학은 가지도 않았지만 얘기를 왜 해요? 응? 저도 그렇고 우리 사장님도 그렇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왜요? 사장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새로 뭐 일하는 친구나 같이 이렇게 친해진 친구 있을 때 학교 어디 나왔어라고 물어보는데 저 그냥 뭐 서울에 있는 대학 다녔어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왜 자기가 해야 될 현실에 대해서 자기가 해온 당당하지 못하냐. 거기에 대해서 업신여기거나 깔보는 사람은 그 사람의 그릇이 문제인 건데 자기가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부끄러워 나는 이랬지만 나는 이랬어요 라는 표현을 하는 것 자체를 되게 싫어해요. 자기 스스로 밑장 까는 것 같다고? 자기 스스로도 당당하지 않으면 누가 그 사람을 높게 봐줘요.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단순히 내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힘든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극복하려고 하는데 지금 힘들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건 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그냥 힘들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시는 것 자체가 되게 싫어요. 학벌과 인맥이 전혀 없죠. 학벌과 인맥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좌절하신 적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막연하게 그냥 나는 가진 게 없고 학벌도 인맥도 없으니까 나는 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데 저는 이런 태도 자체를 되게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부터 좀 바꾸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생계 유지가 불가능할 수준이고 학벌과 인맥이 전혀 없고 내가 이 일로 먹고 사는 게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셔서 참 다행이에요.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분은 뭐라 그러지 핑계 찾고 있는 것 같아서 저 싫어요. 이런 게 예. 싫어요. 왜냐면 제가 그랬던 적이 있고 쿨게이님도 지금 그렇다고 그러시니까는 왜 내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얘도 그러고요. 네. 왜 무슨 학벌과 인맥이 진짜 완전 생뚱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자기 작품에 진짜 자신감이 있고 그 작품을 좋아해주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근데 뭔가 학벌과 인맥 때문에 내가 앞길이 가로막혀가지고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이다라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냥 지금 뭐가 구체적으로 되지 잘 않은 상황에서 학교가 어쨌고 인맥이 어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네. 사실 그러면 좀 약간 행동력 있게 행동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뭐라 해야지? 아르바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이거랑 전혀 관계 없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어요. 행사 있을 때마다 이렇게 가서 하는 뭐 리무진 운전사 아르바이트 같은 거 사실 운전하면서 아무 생각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럴 때 그냥 아이디어 구상이나 하고 앉아서 기다리면서 그런 거 해가지고 적어놓고 해서 그런 거는 본인이 하는 업에 이렇게 지장이 있겠지만 100% 집중할 수는 없겠지만 게임하느니 그 시간에 나가서 알바하고 최저 생활 비용 마련해서 글 계속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생활비 마련해가지고 글 쓰다가 글 잘 되면 돈 좀 많이 벌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행동력 있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되게 그랬던 게 뭐 이 일 자체가
뭐 굉장히 그 현실적인 수입을 만들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단순히 하신 거라면 모르겠는데 게임으로 돈 번 거랑 비교하신 것 자체가 게임도 어떻게 보면 돈 벌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그거는 노는 것 중에 돈도 벌린 거잖아요. 그런 어떤 벽에 부딪히면 내가 다른 일을 어떤 통해서 기본적인 어떤 수익이나 그런 걸 만들어보는 행동을 할 때 그래도 나는 글 쓰는 게 더 좋아라고 해야 되는데 이분은 글 쓰다가 게임인데 게임에 오히려 돈이 좀 됐어. 이걸로 비교하는 것 자체는 도망 다니다가 그냥 그러면 핑계를 찾으신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분은 게임으로 돈이 될 만큼 게임을 한 거예요. 맞죠? 그러면 애초에 목표가 그거였냐는 거지 네, 제 말은. 잘못하신 거예요. 네. 돈이 될 만큼 게임을 할 시간과 여유가 있었다면 네, 딴 거를 그 시간에 글을 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돼요. 글을 더 쓰시든가 아, 그래? 아니면 아예 내가 다른 길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경험을 해보신다든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결과적으로는 나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뉘앙스는 그래. 물론 그게 아니실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뭐 가진 게 없어. 지금 이거는 굉장히 힘든 길이야. 차라리 근데 게임하고 그랬을 때 했던 게 돈을 오히려 더 벌려. 막 이런 식으로 한탄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저는 좀 더 자신감 가지시고 어쨌든 책 내셨잖아요. 네, 맞아요. 책 내셨었던 거고 네. 이렇게 고민하실 에너지를 그쪽으로 더 투자를 해서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을 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허송세월 하는 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계속 말씀해 저도 그랬었고. 네, 힘내시고요. 뭐 지금 힘드시겠지만 저도 힘드니까 굉장히 다행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뭔가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 진로를 바꾸시면 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네. 그냥 저도 힘들고요. 쿨게이도 핫게이도 힘들고 일분이도 힘들고요.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분들도 다 힘드셔요 지금. 네. 네. 그 공모전에 한번 꼭 나가보세요. 야, 공모전 해서 어. 결과도 좀 알려주고 하세요. 네. 왜냐면은 그거 자기 글은 자기가 판단할 수 없거든요. 아, 맞아. 다른 사람이 봐주는 글이 그런 거 있어요. 가장 그림도 정확해요. 그리고 나서 멀리 떨어져가지고 거꾸로 놓고 보거든요. 거꾸로 놓고 보고 다시 보고 이러면 완전 달라 보여요. 아까 말한 거 글이 됐든 컨텐츠 나이스 게임 팀도 똑같은 게 몇 명이 봐주냐가 중요한 척도인 건데 그거에 대한 개념을 세울 수 있게 공모전 같은 거 적극적으로 도전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요. 네. 파이팅! 화이팅 힘내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그분인가 나이스 게임 TV 책 보내주신 분 있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나온. 아, 맞아. 책 보내줬어요. 그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분인가 보다. 똑같이 그분처럼 그렇게 책을 내시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일 거예요. 그분일 거예요. 그 관련해서 이런 걸 또 만약에 그러니까 다른 분이시라면은 서로 공감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홈페이지 같은데 나 이런 거 합니다라고 글 올려보시면은 관심 있는 시청자분들끼리 또 이야기하다 보면은 좋은 의견 같은 거 오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드네요. 그분 거를 네, 책 봤는데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네. 줄거리는 모르지만 재밌었어요. 그렇게 본인 입으로 나간 책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사실은 한번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책 껍데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맞다면은 다음 시간에 한번 홍보를. 네. 혹시 방송 보시면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책 한번 소개해드리고 할게요. 네. 그럼 네. 다음 사연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분은 본인이 누구신지 밝혔어요. 네. 안녕하세요. 낙겜 프로 시청자 크리스 엔젤입니다. 오. 짧게나마 고민 상담을 받기 위해 글을 남겨봅니다. 저에게는 이제 사귄 지 한 달 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오. 그런데